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싱가포르 CPF입니다. CPF는 싱가포르의 국민연금 같은 거고 싱가포르 중앙공제기금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CPF 소개 영상을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은 적어도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해본 결과로는 CPF를 체계적으로 한국어로 정리해서 올린 영상을 단 한 개도 찾지 못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CPF에는 4가지의 계좌가 들어있습니다. 오디너리 어카운트 줄여서 OA, 스페셜 어카운트 줄여서 SA, 메디세이브 어카운트 줄여서 MA, 리타이먼 어카운트 줄여서 RA. 그래서 저는 줄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OA 같은 경우는 인출이 가능한 계좌이고 그 대신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용도로는 주택 구매 자금 및 모기지, 그리고 보험, 투자 관련된, 그러니까 정부가 승인한 투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정부가 승인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SA는 은퇴 후에 노후 대비 자금 관련 투자 상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SA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카운트입니다. MA는 병원 입원비와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RA 같은 경우는 만 55세 생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즉시 생성이 되는 그런 계좌입니다. 자, 요번에는 CPF 계좌별 이자를 알아보겠습니다. OA는 연 3.5%를 복리로 지급을 합니다. 3.5%는 초기 이하환불까지만 해당이 되고 그 초과되는 금액은 2.5%입니다. SA가 MA는 5%를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복리고 연말에 지급을 하는데 단 4만 불까지만 5% 적용이고 초과되는 금액은 4%를 줍니다. RA는 5%를 적용을 하고 단 초기 3만 불까지는 6%를 적용을 합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5%를 지급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CPF의 OA, 오디너리 어카운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OA의 단점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SA에 비해 이자가 1.5% 낮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여러 가지 정부에서 허용한 용도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 인출되는 건 크게 5가지가 있고, 알아보시면은 첫 번째로 주택 구매 자금 및 월 대출금, 곧 모기지 관련된 비용을 갖다가 상환하는데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정부에서 승인한 ETF 투자도 가능하고, 승인된 교육기관에서의 가족 구성원 전체의 교육비, 그리고 SA로 자금을 이동할 수도 있고 생명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요번에는 CPF SA 스페셜 어카운트입니다. SA는 장점은 이자를 4에서 5%로 지급을 하지만 계좌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FRS라고도 부르고 풀 리타이먼트 썸이라고도 부르는데 매년 금액이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올라가고 2020년 기준은 18만 1000불, 그 다음에는 18만 6천불, 19만 2천불 이런 식으로 한도액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SA가 OA에 비해서 1.5%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OA에서 SA로 한도 내에는 계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OA에 있는 잉여 자금을 SA로 트랜스퍼 가능하고,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SA는 OA와 다르게 55세 이전에는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CPF를 1년 동안 납입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연간 저축액은 44,740불입니다. 물론 그 SA의 한도액, FRS, 풀 리타이먼트 썸이 한도가 차지 않는 이상은 더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축하는 금액은 44,740불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의 구성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공제 최대액, 이건 한마디로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또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맥스가 37,740불이고, 그 외에 개인 소득 공제를 위해서 스페셜 어카운트에 탑업하는 금액이 7,000불입니다. 소득 공제에 대한 부분은 따로 나중에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어쨌거나 계정 항목별로 24,400불, 14,650불, 9,690불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다운이 돼가지고 연간 저축액은 44,740불입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계정별로 적립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봤으니까 이걸 제가 한번 복리로 해가지고 15년 그리고 20년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OA, SA, MA의 연 복리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봤고 합쳐서 얼마인지 봤습니다. 그럼 연간으로 44,740불을 만약 15년 동안 적립을 하면은 15년 동안 적립되는 금액은 78만 불이 되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20년 우리 적립을 하게 되면은 수치상으로는 126만 9천 불, 그러니까 120만 불이 넘는 금액이 적립되는 걸로 나옵니다. 다만 제가 15년, 20년으로 이렇게 나타낸 그 숫자는 단지 어느 정도가 저축될 거라는 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실은 계산상의 오류들이 있습니다. 오류라기보다는 디스클레이머로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아래 5가지와 같이 이 이유들로 인해서 정확한 계산은 힘들지만 대충 제 생각에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은 저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A과 MA는 계좌별로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무시했고, 그 다음은 OA, SA, MA 모두 초기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1% 이자를 더 주지만 그것도 무시했고, OA와 SA로 결국 ETF나 이제는 정부에서 허용한 금융 상품들을 투자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수익률이 다르겠지만 이 점도 무시를 했고, 나이별로 CPF를 배분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무시를 했고, 직장생활 15년은커녕 당장 내일 모레나 내년 내후년을 그냥 실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 이런 영향들은 무시하고 계산을 한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제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대충 CPF는 뭐다 라는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설명한 것들이 CPF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5개 영상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대략적으로 CPF에 대해서 모든 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 벌 때, 돈 모을 수 있을 때 바짝 모으면 CPF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눈덩이로 금액이 커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